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C샵은 함수형 프로그래밍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퓨어한 함수형 프로그래밍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한 대표적인 랭귀지들은 하스켈이라든지 우리 .NET 진영에도 F샵이라는 언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리스비라든지 스칼라 같은 언어들이 있는데요. 이런 언어들은 아주 순수한 함수형 랭귀지라는 게 있고 함수형 기능을 지원하는 랭귀지들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 순수한 함수형 랭귀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스켈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리습도 가능한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스켈 하나가 순수한 함수형 언어라고 알고 있어요. 그 외에 다른 언어들은 아마 다들 그러한 함수형을 지원하거나 함수형이 메인이지만 다른 형태의 프로그래밍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과학적으로는 함수형이다 라고 해서 순수한 함수형 랭귀지가 의미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회사나 이런 쪽에서 사용을 하게 됐을 때는 이 함수형 프로그래밍만으로는 처리하기가 까다로워지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멀티 패러다임 형태의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릴 거는 C샵에서도 이러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C샵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접근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첫날이고요. 첫날에 할 내용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해볼 거예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에는 first라는 의미가 있어요. 1급이라는 의미인데 first class function이나 first class object 또는 first citizen class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요. citizen이란 말이 나와서 해석해보면 1급 클래스 시민 이런 식으로 개념이 나눠지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기가 힘들죠. 제가 1급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릴게요. 다른 함수의 입력 또는 출력으로 사용하거나 변수 또는 컬렉션에 저장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일컬어요.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first class functions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오브젝트가 될 수가 있고 타입도 될 수가 있어요. 펑션이든 오브젝트든 타입이든 이런 것들은 다들 하나의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는 펑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거를 변수로도 사용이 되고 객체처럼도 이용이 되고 마찬가지로 또 함수로도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구분이 없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1급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의미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함수의 입력 또는 출력으로 사용되거나 변수 또는 컬렉션에 저장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일컬어요. 그렇다면 C샵에서 함수와 클래스는 first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한번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예전 프로그래밍을 하신 분들은 함수가 어떻게 first가 가능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함수가 어떻게 객체처럼 이용이 돼? 라고 하는데 C샵에서는 함수를 객체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객체 또는 변수처럼 이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내역을 하나 만들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코딩을 하나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is 2분이라는 게 있고요. 2분은 일어나는 나머지가 0일 때 그것을 2분 짝수라고 하고 있어요. 자, 저기에서 펑터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걸 얘기하는 거고 이 펑터가 int 불이라는 거를 받고 있잖아요. 자, int를 입력으로 받아서 불을 리턴하는 형태의 함수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is even이라는 함수형 변수에다가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특별히 알고 있지 않으면 이게 함수인지 객체인지 알 수가 없어요. is even이라는 게. 그래서 그냥 이거를 변수처럼 다른 함수에다가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where라는 문이고요. where에서는 predicate라 그래서 특정한 int 값을 받아서 리턴한 게
true이냐 false이냐에 따라서 필터링을 하게 되는 일종의 필터링 연사자예요. 그래서 이 where에다가 우리가 만든 if even을 넘겨주게 되면 이 even 값이 넘어올 수 있겠죠. 자, 프린트 아이템이 에러가 났는데 잠시만요. 제가 하나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자, 프라이빗은 빼고요. 상단에서 콘솔 라이트 라인과 이걸 지워서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제가 컨트롤 F5번을 눌러서 실행하게 되면 2, 4, 6, 8, 10이 나오죠. 여기서 is even은 펑션이고 이 펑션을 입력 값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even은 펑션이죠. 그리고 even을 입력으로 리스트 웨어에 넣고 있어요. 그리고 리턴 값으로 펑션도 가능합니다. 펑션 자체를 리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리턴으로 n 나누기 2라는 n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것, is even이랑 똑같죠. 이런 식으로 펑션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 다른 개념 중에 하나가 avoiding changing state라는 게 있어요. state의 변경을 피하라라는 의미인데 state란 무엇인가 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state란 무엇인가? state라는 거는 우리가 펑션에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펑션 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state를 하나 넣어둘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state라는 거는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int a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한 다음에 a 값에 따라서 뭔가 변경되도록 하는 그런 값을 여기에서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a의 값을 이 안에서 특정하게 변경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거에 따라서 라이트 라인이 변경되는 형태가 일어나면 우리는 이 a라는 state가 변경이 돼서 함수 안에 state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는 int a가 아니고요. date time에 따라서 우리가 date time now 해서 가져올 수 있죠. now에서 어떤 값을 갖고 온 다음에 이게 내가 지정했던 특정 날 now에서 점 한 다음에 day of week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 day of week가 Friday, Monday, Tuesday, Thursday, Saturday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월요일이면 뭐가 되고 화요일이면 뭐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 함수를 실행할 때마다 저 상태, 데이트 타임의 상태에 의해서 함수가 변환이 되죠. 우리는 그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니까 알겠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월요일이 지금이 아닐 수도 있고 다음 날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시간대가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상태에 의해서 사이드 이펙트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태의 변경을 피하게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C샵은 모든 것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상태를 지우고 우리가 이걸 한번 봤으니까 다른 형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지워버리고 자, 여기 보시면 1743이라는 정수형 값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오리지널을 처음에 찍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1743이 찍히겠죠. 그대로. 그 다음에 original.sort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1347이 찍힐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떠한 값의 변형을 그러니까 sort, 단순히 정렬을 요청했더니 원본의 변경이 가해졌어요. C#류의 언어들은 이렇게 오리지널의 값이 변경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스레드를 통해서 뭔가 작업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일단 이걸 한번 찍어 볼게요. 이 상태를 찍어 보면 실행해 보시면
1743, 1347이라고 나왔죠. 자, 이제 제가 스레드를 통해서 이런 형태의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저걸 지우고 프린트 아이템을 지금 쓰진 않을 거고, 자, 이 넘버는 보시면 마이너스 만부터 이 뒤쪽은 카운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만까지. 그러면 이제 두 개를, 이 두 레인지를 그냥 다 합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0이 되겠죠? 합치면 마이너스 만부터 플러스 만까지니까 그냥 0이 될 거예요. 그런데 타스크 1은 그런 것들을 썸해서 찍고 있고요. sort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두 번째 타스크 2는 sort하고 나서 넘버 썸을 다시 해서 sort 이후에 썸을 하고 있고요. 이 타스크들을 지금 패러럴 인보크를 통해서 여러 개를 돌리고 있어요. 타스크 2, 1, 1, 2, 1, 2, 2,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CPU가 좋을수록 좀 많이 넣으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패러럴 인보커에서 실행을 하도록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에러가 날 거예요. 왜 에러가 나냐면 0, 0, 0 하다가 네 번째 것을 실행하다가 마이너스 1285라는 이상한 값을 찍고 다시 0을 찍은 다음에 unhandled exception이 났습니다. 이건 실행할 때마다 값이 달라질 거예요. 위치도 달라질 거고. 이런 이유는 뭐냐면 저 sort를 하면서 값의 원본의 위치를 변경하는데 다른 스레드들에서 해당한 같은 리스트, 넘버스라는 리스트로 접근을 해서요. 해당 값을 접근하려다 보니까 그 값이 변하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값이 찍혀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마이너스 만부터 만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레인지 있는 거를 정렬을 할 거란 말이에요. 저 레인지를. 근데 정렬을 하려는 순간에 얘가 비교를 해서 이걸 어느 쪽으로 잠깐 옮겨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원본의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원본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다른 스레드가 같은 원본의 현재 위치를 접근을 하니까 그 위치는 변경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변경이 일어난 다른 값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 그 값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값이 아닌 다른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럴 경우에 예전 버전은 에러도 안 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너머레이션에 변경이 일어났다고 알려줍니다. Collection was modified 라고 나오고 one or more errors occurred 해서 나와요. 누군가 이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컬렉션을 변경했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에러가 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같이 스레드를 통해서 뭔가 작업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링큐에서 이걸 해결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상태 뭐 다르진 않는데 자, 여기 보시면 sum은 똑같이 하고요. numbers에서 여기 보시면 이전에는 어떻게 했죠? sort라는 함수를 그냥 썼었잖아요. 근데 이제 orderby라는 링큐 익스텐션 함수를 사용을 해서 원본의 변화를 주지 않고요. 새로운 넘버스를 만들어서 그 넘버를 정렬하고 넘겨주는, 썸해서 넘겨주는 함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본의 변경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스레드를 처리를 해도 오류가 안 날 거고요. 정확한 값이 찍힐 거예요. 자,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고 확인해 보시면 자, 되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똑같이 됩니다. 자, 여러 번 실행해 보셔도 이 문제는 똑같이 해결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원본의 변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voiding changing state라는 거는 state의 변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쪽 펑션 안쪽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태를 두고 그 상태 변경에 의해서 값이 변경되면 안 되니까 그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 원본을 수정하지 않고요. 새로운 것들을 만들거나 이러한 내부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파라미터를 통해서 외부에서 파라미터를 주입받도록 해줘서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